네, 자, 재고자산 감모와 저가법.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해드리는 판서 내용입니다. 이걸로 전체적인 윤곽을 딱 잡으시면 돼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로 끝이에요. 요걸로. 자, 기초에 150만 원이 있어요. 기초 상품이.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상품이 2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실제가 아니라 장부상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장부상 기말 상품이. 자, 구성을 보니까 그거는 상품 1000개가 하나당 1000원짜리예요.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000개가 아니라 900개예요. 900개. 장부상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말 실제는 90만 원인 상태.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이제 외부에 한 개당 시가를 조사해 봤더니 시가가 900원입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어떻게 잡히는지, 자, 이 내용으로 좀 폭발을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매출 원가 산정 분계를 먼저 하십니다. 매출 원가 산정 분계 앞에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초를 매출 원가로 대체하고, 매입을 매출 원가로 대체하고, 기말 상품을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고, 그거 절차입니다. 자, 그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를 매출 원가로 대체. 152죠? 자, 매출 원가 150. 그 다음에 상품 기초 150. 다음 두 번째, 단기 매입분이죠. 단기 매입분을 매출 원가로 대체합니다. 매출 원가 200. 다음 매입 200. 뭐 3분법이다 가정하면. 다음 세 번째, 기말이죠. 기말을 매출 원가에 차감하라. 기말을 지금 장부로 해야 됩니다. 장부로 한 다음에 이제 이 이하의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을 통해서 매출 원가가 이제 조정이 돼가요. 자, 일단 장부로 들어갑니다. 기말, 상품, 기말, 장부. (100만 원) 매출 원가 100만 원. 자, 매출 원가 산정 분계.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이제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처리를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장부. 지금 현재 1000개가 1000원짜리가 있죠. 써주세요. 10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따라서 100만 원. 그 다음 실제는 얼마입니까? 창고에 900개 1000원짜리. 900개 1000원짜리 90만 원. 그 다음 장부상은 1000원인데 시가가 900원으로 떨어졌죠. 시가가 떨어졌습니다. 실제 개수 900개에 대해서 실제 시가는 1000원이 아니라 900원. 81만 원.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요 차이죠? 요 차이. 그 다음에 실제와 시가의 차이. 자, 이렇게 1000개. 뭐 장부상 그 단가는 똑같습니다. 장부상 단가 하에서 1000개인데 900개로 줄어버렸어요. 감모가 일어났습니다. 100개가. 자, 이걸 우리가 감모 손실 처리해요. 얼마? 10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은, 자, 10만 원. 그 다음, 실제 900개 하에서, 실제 창고에 있는 900개 하에서 시가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평가 손실을 인식합니다. 평가 손실 90만 원에서 81만 원 빼면은 9만 원. 자, 됐죠? 바로 이게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제인데 감모 손실 구하라, 평가 손실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이 절차대로 해주셔야 돼요. 장부와 실제를 비교하고 실제와 시가를 비교해서 이렇게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름 문제예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고, 자, 이제 2단 옆차기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자, 회계처리인데. 자, 이 감모 손실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감모 손실 10만 원 중에서 30%가 정상적인 거고 발생된 게 나머지 70%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 30%, 비정상 70%. 자, 하게 되면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자, 회계 처리. 매출 원가 처리합니다. 자, 매원이라고 쓸게요. 매출 원가. 30%이기 때문에 3만 원이죠. 3만 원 하고 상품이 감소되고, 그 다음 비정상적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죠. 일단 계정 과목은 감모 손실로 하겠습니다. 감모 손실. 요놈이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얼마? 나머지 7만 원이죠. 7만 원, 그 다음에 상품 7만 원. 자, 첫 번째 처리가 끝났습니다. 됐죠? 다시 감모 손실은 장부와 실제, 즉 수량 차이에 기인한 손실이 나온다. 그 감모 손실 중에서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 처리,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회계 처리는 이렇다. 자,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처리하는데 상대방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에서 차감시키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자, 매출 원가 매원 9만 원 해주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충당금이라고 쓸게요. 충당금 9만 원.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자, 이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재고 차감.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라. 자, 표시 방법 좀 이따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 자, 이렇게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 저가법에 의해서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 연도에 가서 그 시가가 회복됐어요. 다시 시가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최초 장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환입 시점에 가면은 시가 회복 시 시가가 회복됐다 하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없애버리고 환입을 잡는다. 평가 손실 환입. 요거는 매출 원가입니다. 결국 매출 원가에서 차감되겠죠.
환입을 이렇게 매출 원가로 대변에 기록하기 때문에 환입이 자, 여기까지. 자, 구체적으로 시가 회복 시에 환입이 어떻게 계산형으로 나오는가? 우리 시험은 수준을 넘어야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최초 장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가 회복되면 충당금 없애고 환입을 잡아라. 환입은 뭐다? 매출 원가다. 매출 원가 차감입니다. 대변이기 때문에. 자, 시가 회복 시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 됐죠? 이걸로 끝났어요. 전체적인 틀이. 자,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 쭉 있는데, 기초가 있겠고, 단기 매입이 있겠고, 마이너스, 기말. 기말 상품은 실제 상품이 실제 재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제 얼마입니까, 지금? 9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하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자, 재무상태표 상품이죠? 손익계산서와 일치시킵니다. 여기 실제로 돼 있죠? 여기도 실제 90만원 해주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라 그랬죠? 충당금 여기서 씁니다.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 9만원 이렇게 하면은 90에서 9만원 빼면 얼마예요? 81만원이죠? 요게 시가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자, 됐습니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우리 개요에 있는 얘기, 자, 다 말씀드렸고, 감모 손실, 그 회계처리 원가성이 있다, 없다. 즉,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정상적, 원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 비정상적, 원가성이 없다. 그냥 영업의 비용. 자, 회계 처리까지 이미 받고, 그 다음. 자, 평가 손실이죠. 재고 자산의 특징이 바로 이 저가법입니다. 시가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대신 저가법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시가가 올랐다고 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떨어진 경우에 떨어진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게 저가법이에요. 이 재고자산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를. 자, 이런 건 이제 보수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거 회계 이론적 얘기니까 그러니 하시고 그 다음 그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항목별 또는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 주의해 보시면은 총액 기준은 적용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 기준은 적용 불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재고자산, B라는 재고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원가를 봤더니 원가가 100원이에요. A는. 얘는 200원이에요. 시가를 조사해 봤더니 A는 시가가 떨어졌어요. 80으로. 그 다음에 B는 오히려 올랐어요. 240. 자, 합쳐보겠습니다. 합치면은 300, 그 다음에 320. 여기 되죠? 자, 우리가 지금 평가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항목별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A 자산, B 자산 이 항목별로 별도로 평가 손실을 인식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보시면은 시가가 떨어졌죠. 평가 손실 잡아야 돼요. 평가 손실 20이다. 항목별로. 그다음 B라는 재고자산 항목을 조사해 보니까 시가가 올랐죠. 평가 손실 없죠. 평가 이익은 인식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요. 인식할 게. 평가 손실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없고 얘는 있기 때문에 아, 평가 손실은 20이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지금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자, 총액 기준은 뭐냐면은 A, B의 원가를 합치면 300이죠. 시가 80, 240 합치면 320입니다. 그럼 총액으로 봤을 때 300, 320. 자, 결국은 평가 이익이죠. 평가 이익 20입니다.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인식할 게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하면 평가 손실 20. 총액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인식될 게 없다. 다르죠? 어떤 게 맞다?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항목별로 저가법을 적용한다. 총액으로 합쳐가지고 그 두 개를 총액을 비교해서 평가 손실을 잡는 게 아니다. 총액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시가 여기 나오죠? 시가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시가란 어떤 것이냐? 자, 시가에 대해서 좀 논해보자. 자, 시가란 원칙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순실현 가능 가치. NRV, Net Realizable Value 이렇게 말하는데 NRV 이렇게 말해요. 순실현 가능 가치를 시가로 보겠다.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는 무엇이냐? 자, 추정 판매가에서 추정되는 판매 가격이 있겠죠. 판매가에서 미래 판매 시에 추정되는 비용을 차감해 준 게 순실현 가능 가치다. 그거를 뭘로? 시가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가법을 적용해라. 평가 손실의 인식 여부를 고려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만 자,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는 달라져요. 원재료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아니라 현행 대체 원가. 앞에서 요거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현행 대체 원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행 대체 원가란 지금 현재 구입한다면 내가 지불할 가격. 구입 시 내가 지불할 가격. 현행 대체 원가. 원재료는 이 현행 대체 원가. 지금 구입한다면 내가 지불할 가격. 그 금액이 시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재료만큼은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해서 저가법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MVP예요. 아주 많이 나와요. 원재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아닙니다. 자,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단. 자, 요거까지 거의 뭐 3단 엽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현행 대체 원가에 의해서 시가 원재료를 저가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자, 원재료 투입 제품 시가라고 그랬죠.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크다. 그럼 저가법 적용할 필요 없죠. 시가가 떨어져야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를 투입했는데 그 투입돼서 만들어진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원재료 자체도 저가법을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면은 적용 시가 얘기가 마무리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됐죠? 자, 우리 교재 다시 옵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적용 시가 쪽에 이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평가 손실과 관련된 그 회계처리입니다. 회계처리, 시가 하락 시, 시가 회복 시, 여기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 표시 방법이죠. 표시 방법은 이쪽에 재무상태표.
이쪽에 재고자산 상품, 요거는 실제, 그죠? 실제 금액으로 표시되고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거기 쭉 나오고 있죠. 매출원가는 어떻고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보셔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다 하신 후에는 다음 시간에 보시고 문제를 쫙 풀어드릴 건데 그 문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가능한 이 매출 원가가 얼마냐 물었을 때 지금 쭉 산식이 나오고 있죠. 가능한 이 산식은 암기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야 매출 원가를 고민 없이 드르륵 감모소실, 평가소실 다 반영해서 드르륵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고 와서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사례입니다.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회계처리. 숫자만 다르지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됐죠? 자,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와 저가법. 중요한 얘기였죠? 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